팔아. 단타 vs 장기. 원칙을 정하다. 셀트리온의 차트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틀 만에 5만원을 넘긴 뒤에도 주가는 흔들림 없이 위로 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 정도면 팔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더 간다. 이번 파동 끝까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싸웠다. 한쪽은 냉철한 투자자였고 다른 한쪽은 과거의 도박꾼이었다. 컴퓨터 모니터 속 주가가 1초마다 깜빡거릴 때마다 그의 심장도 같이 뛰었다. 그는 이미 2천만원 넘게 수익을 실현했지만 여전히 놓친 수익이 눈에 밟혔다. 그때 전량 안 팔았으면 지금 얼마였지? 그는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런, 또 놓쳤잖아. 한숨이 새어나왔다. 인간의 탐욕은 경험보다 더 빠르게 자란다. 그날 밤 주식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했다. 셀트리온 다음은 SK바이오. 바이오 불붙는다. 내일 시초가 상한가 간다. 기관 매집 포착. 들어가면 최소 20%. 현수는 무심코 게시글을 스크롤하다가 손이 멈췄다. SK바이오 이 종목은 미래에서도 급등했었지. 그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 5만원대였고 1년 뒤 15만원까지 갔었지. 지금이 6만 3천원이라면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마우스를 잡았다. 이번엔 단기 진입이야. 200만원만 넣자. 주문창에 숫자를 입력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매수 주문 SK바이오 200만원 체결 완료.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원칙 위반이 아니야. 실험이야, 경험치 쌓는 거.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변명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은 인정하기 싫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SK바이오는 예상대로 강하게 출발했다. 시초가 6%, 잠시 후 9%. 모니터 앞에 현수는 숨을 죽였다. 좋아, 이 정도면 익절 타이밍이지. 마우스를 움직이던 순간 주가가 순식간에 흔들렸다. 뉴스 한 줄이 지나갔다. 기관 대량 매도 포착. 그의 손끝이 굳었다. 현재가 마이너스 1.8%.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빠져? 머리가 하얘졌다. 매도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체결가 6만 3천원, 현재가 6만 1천원. 단 몇 분 만에 6만원의 손실. 금액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존심의 타격이었다. 내가 또 욕심을 냈구나. 현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회기 전 마지막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복권 당첨금 8억 원. 그때 그는 생각했다. 이제 인생 끝났다. 마음껏 써도 되겠지. 하지만 그 8억은 불과 3년 만에 사라졌다. 단타, 코인, 남의 말에 휩쓸린 투자들. 그리고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다. 현수는 노트를 꺼냈다. 한 장을 찢듯 펼쳐놓고 단단한 글씨로 적기 시작했다. 1. 절대 충동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2단기 급등주는 정보 싸움. 내가 이길 확률은 1% 이하. 3장기 성장주는 시간 싸움. 내가 버티면 결국 이긴다. 4원칙 없는 매매는 도박이다. 5. 시장은 언제나 나보다 똑똑하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40대의 자신이 피눈물로 남긴 교훈을 다시 쓰는 행위였다. 밤늦게 그는 한동안 모니터를 꺼두고 있었다. 그날따라 고시원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컵라면 물 끓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나는 미래를 안다. 하지만 미래를 이길 순 없다. 그 말은 그가 스스로를 객관화한 첫 순간이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를 덮었다. 좋아. 이걸로 내 원칙을 세우자. 그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제 그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려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노트에 적은 5가지 원칙이 현수의 책상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주가창을 덜 보았다. 대신 기업의 공시, 분기보고서, 그리고 산업전망 기사들을 읽었다. 진짜 투자자는 주가가 아니라 사업을 본다. 그가 미래에서 배운, 너무 늦게 깨달은 진리였다.
3월 중순 시장은 혼돈이었다. 미국 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 만에 4% 넘게 하락했다. 뉴스는 연일 패닉셀, 투자자 불안 심리 확산 같은 제목을 내걸었다. 현수의 포트폴리오에도 붉은 불이 켜졌다. 그가 믿고 들고 있던 셀트리온과 네이버, 삼성전자는 모두 하락세였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3.2%, 셀트리온 마이너스 5.1%, 네이버 마이너스 4.7%.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단타 본능이 속삭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는 노트를 펼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충동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충동으로 팔지도 않는다. 현수는 주가창을 닫았다. 대신 기업 공시를 다시 읽었다.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네. 미래 성장도 뚜렷하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그래. 이건 하락이 아니라 기회야. 이틀 뒤 하락장은 더 깊어졌다. 그의 전체 자산은 3천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고시원 방 한켠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그는 생각했다. 지금 팔면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패배의 시작이라는 걸. 원칙을 정했다면 그걸 믿어야지. 그는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눈앞에 회귀전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당시 그는 단타로 하루에 수십만 원씩 벌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수익이 쌓여도 결국 다시 시장에 반납했다. 탐욕은 언제나 원칙보다 빨랐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이번 생에서 그는 절대로 탐욕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하락하던 시장은 갑자기 반등했다.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기관들이 매수세로 돌아섰다. 현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봐. 이게 바로 시간이 이기는 투자야. 만약 그가 중간에 팔았다면 그는 손실만 남기고 다시 기회를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버텼고 시장은 그 대가를 보상했다. 그의 계좌는 다시 초록색으로 변했다. 총잔고 5,270만 원. 그 숫자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다. 그건 원칙의 증명,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의 결과였다. 며칠 뒤 현수는 대학 친구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여전히 주식 커뮤니티의 단타 유저였다. 야, 이번 반등장에 단타 안 했다고? 미쳤냐? 하루에 10%씩 오르는데. 현수는 웃으며 말했다. 난 이제 단타 안 해. 그냥 장기 투자로 간다. 그럼 언제 팔 건데? 기업이 성장 멈출 때. 준호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야, 너 너무 착하게 투자한다. 세상은 그렇게 안 굴러가? 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맞아. 세상은 안 굴러가지.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굴릴 수 있잖아. 그 말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현수는 다시 노트를 꺼냈다. 새로운 문장을 한 줄 추가했다. 시장은 장기 투자자에게 큰 기회가 온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투자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그의 모니터에 초록 불이 반짝였다. 오늘의 평가손익 31만 2천 원. 숫자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모든 실패의 반성이, 그리고 미래로 가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새벽 2시 고시원 복도는 적막했다. 현수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다르게 간다. 내 인생 다시는 운에 맡기지 않겠다. 그 순간 그는 진짜로 투자자로 태어났다.